지금 보시는 건물은 광명역 바로 앞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2019년에 지어진 4년차 건물인데요. 지식산업센터 768실과 상업시설 228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요. 1층이 보시는 것처럼 거의 90%에 육박하는 상가가 비어 있습니다. 처음 보고서는 잘 지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죄다 임대 매매 광고가 붙어있네요. 그나마 1층에서 드문드문 영업하는 곳이 보였는데요. 그마저도 주인이 마지못해 영업을 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바로 옆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 상가 곳곳이 공실입니다. 잠깐만 돌아다녀 봐도 느낄 수 있는 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상가가 너무 많습니다. 이곳 상가만 이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건너편에는 더 많습니다. 제가 이 일대를 전부 돌아다녀 봤는데요. 아파트 사이에 있는 스트릿몰, 아비뉴 프랑, AK 프라자 등 세대수에 비해 딱 봐도 정말 상가가 많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광명역 주변은 행정구역상 광명시 일직동에 속해 있는데요. 이렇게 딱 지역이 막혀 있죠. 확장성이 없습니다. 아파트 수요라고 해봐야 이렇게 딱 메인 5개 단지 정도입니다. 광명역 센트럴자이가 1005세대, 광명역 파크자이가 875세대, 유플래닛 광명역 대시항이 1500세대, 광명역 서밋플레이스가 1430세대, 광명역 푸르지오가 640세대로 모두 다 해도 6000세대가 안 되는데요. 주변에 엄청난 상가와 더불어 이케아 롯데몰까지 있으니 공급이 넘쳐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내 상가도 곳곳에서 비어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말은 굳이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까지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지식산업센터에도 많은 회사들이 입주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이버 매물만 봐도 임대 매물이 엄청 많습니다. KTX가 다니고 주변에 IC가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고 하지만 대부분 출퇴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하철을 이용할 건데요. 광명역은 1호선 지선이라 배차 시간이 아주 깁니다. 1시간에 한 대꼴이네요. 제가 대표라면 이곳을 회사 거처로 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신안산선이나 월곶 판교선 개통을 기다릴까? 1호선과 7호선이 쉴 새 없이 다니는 가산 디지털 단지가 지척에 있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론적으로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도 이용하지 않고 지식산업센터에 거주하는 직장인도 예상 대비 부족하니 이 많은 상가가 버틸 수가 없어 보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상가 매물을 찾아보았는데요. 전용 21평이 15억이네요. 아마도 이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월세 400에서 500 이상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야 이자를 내고 남는 것으로 수익을 좀 보다가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분양받고 입주 시점에서 그냥 피 받고 팔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400만원은커녕 건물주 입장에서 봤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임대료로 들여오려는 임차인밖에 없거나 영업을 하려는 수요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은 2019년에 입주했으니까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을 거고요. 지금은 또 부동산 침체로 아파트들도 정신 못 차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가 분양을 잘못 받으신 분들은 정말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아파트는 손해를 보더라도 싸게 내놓으면 매매나 전세나 결국은 나가기 마련이지만 상가는 기약이 없습니다. 누구나 어떤 집에서든 살아야 하지만 누구나 자영업을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요즘같이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금리 오르고 지갑은 얇아져가는 시점에서 자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게다가 상가의 무서운 점은 또 있죠. 바로 관리비입니다. 관리비가 비싼 곳은 평당 3만원 이상 하는 곳도 있는데요. 평당 만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20평이면 20만원입니다. 대출금 이자도 버거운데 관리비까지 매월 피같은 생돈이 나가니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돈 많아서 투자한 사람을 왜 걱정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평생 직장만 다니다가 은퇴하고 모은 돈으로 분양사무소나 지인 말만 듣고 퇴직금까지 몽땅 다 넣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이자 충당하느라고 쉬어야 할 시기에 또 다른 일터로 나가고 계신 것이죠.
분양할 때 얼마나 장밋빛 전망으로 현혹시켰을지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KTX의 신안산선, 월곶 판교선까지 개통된다. 이케아 롯데몰까지 사람이 엄청날 거다. 모든 사람들이 광명으로 몰려들 것처럼 말했을 겁니다. 아파트 분양과 마찬가지로 분양사무소는 팔면 땡이기 때문에 모든 호재를 끌어다가 유혹합니다. 특히 상가는 비싸기 때문에 건설사에게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케아 롯데몰은 사실 이쪽 지식산업센터 상가와는 관련이 별로 없다. 이곳은 세대수에 비해 상가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 따위의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인이 투자 전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가끔씩 광명 이케아나 코스트코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쇼핑을 하는데요. 이케아나 코스트코에 갔다가 롯데몰을 거쳐간 적은 있지만 굳이 밖으로 나가서 역 주변 상가나 다른 곳은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거의 그 안에서 먹고 쇼핑하고를 다 해결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나 자영업을 할 때에는 정말 많이 다니면서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광명역 아파트 단지 안쪽에 있는 스트릿몰도 이렇게나 화려해 보이지만 잘 보면 공실도 있고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과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나오는 물건인지 아니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온 물건인지 의심이 드네요. 다른 지역도 잠깐 볼까요? 이곳은 구로역 5분 거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아래에 있는 상가인데요. 1, 2층 상가가 거의 전멸입니다. 4년 전부터 그대로의 모습인데요. 주변 상권 자체가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역시 구로역 5분 거리, 구로 역세권 개발 어쩌고 하면서 각종 홍보를 했을 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KTX와 각종 호재들이 있는 광명역 지식산업센터도 현재 피눈물인데요. 여기는 더 답답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메인 상권은 구로역과 연결되어 있는 NC백화점이고 심지어 NC백화점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옆 상가도 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구로역과 신도림역 인근 거주자분들은 이곳 NC백화점과 신도림역 D큐브 현대백화점으로 몰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커피숍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 헬스장 같은 각종 편의시설은 오피스텔과 관공서가 밀집한 구로구청 인근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는 역세권의 애매한 위치의 상가는 투자나 자영업을 할 때 특히나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임장을 하다 보면 이렇게 초토화된 상권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상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